특공은 소득 기준이 존재해요. 소득이 너무 높으면 특공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 주택이 20억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합산으로 고소득 가구가 아니라 부부합산으로 일반 소득 가구였다면은 초고가 주택을 살 수가 없죠. 초고가 주택 못 사게 되는 소득이 부족해서. 그럼 원래 못 사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한테 대출해주고, 그래서 이런 강남권에 있는 신혼부부 특공을 그냥 젊은 금수저 특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소득 기준이 없었으면은 고소득 신혼부부들이 청약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소득 기준을 둬서 그거를 실제 사갈 수 있는 사람 못 사가게 하고 그냥 부모가 잘 사는 일반 소득 가구들만 가져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진짜 금수저 특공이죠. 이게 금수저 특공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만지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주택을 줘야 되니까 청약 특공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청약 문제입니다. 최근에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은 또 중대형이 좀 청약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요. 지방은 중대형이 강세고 수도권은 소형 아파트가 강세입니다. 연합에서 낸 거고요. 그리고 청약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결국 청약 로또인데,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청약 로또 중에 하나가 DH 방배라는 아파트였는데, 이거는 서초구 방배동에 분양했던 이제 방배 5구역이죠.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 프로젝트가 분양을 해서 DH 방배가 된 건데, 이거 수주전할 때 저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막 에스컬레이터 깔고 뭐 이런저런 난리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무더기로 당첨자 26%, 특공의 26%가 계약 포기하느라 당첨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도 또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취소하는구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DH 방배 특공은 594가구 중에서 156가구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서류 제출 후에 보니까 대부분 다 부적격 당첨자더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당첨자들이 대체 왜 이렇게 청약하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그 전달이었죠. 전전달에 올해 최대의 로또였다는 그 원펜타스, 레미안 원펜타스도 무더기 포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특공 29, 10, 21 전체 50가구가 292가구 중에 17%인데 여기서 다 취소했습니다. 물론 이 바로 직전에 부양가족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뭐 전수조사 하겠다 이러면서 다 취소했거든요. 사실상 서울 강남 서초에서 공급하는 주택들은 앞으로 그냥 다 전수조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조사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취소를 했죠. 근데 사실은 청약에서 부양가족 관련해서는 서류 몇 장으로만도 얼마인지 조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찔렸는지 어쨌든 이게 나오고 나서 DH 방배 한 달 후에 분양인데, 이것도 또 대규모로 26% 특공이 인원이 취소를 하니까 청약이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신혼부부는 지금 청약제도에서 신혼부부는 7년차 이내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억대 부동산을 특공으로 받아가는 게 지금 현재의 특공제도입니다. 근데 또 신생아 특례로 20억대 부동산을 받아가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왜 비판을 받냐면 금액이 비싼 데가 아니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특공은 소득 기준이 존재해요. 소득이 너무 높으면 특공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적정한 소득 밴드 안에서만 특공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주택이 20억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그 주택을 살 수가 없죠. 그 소득대를 유지했던 가구라면은, 그러니까 부부합산으로 고소득 가구가 아니라 부부합산으로 일반 소득 가구였다면은 초고가 주택을 살 수가 없죠. 초고가 주택 못 사게 되는 소득이 부족해서. 그럼 원래 못 사야 되는데 은행 대출도 소득 베이스로 나오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뭐 부부 합산해서 뭐 2억 넘고 막 이러면 대출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특공 탈락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부족한 돈을 메꿔야 되냐? 가족 대출로 메꿔야 되거든요. 가족 대출로. 그러면은 가족 구성원이 대출해 준다는 건데 부모가 자녀한테 대출해 주고, 그래서 이런 강남권에 있는 신혼부부 특공을 그냥 젊은 금수저 특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소득 기준이 없었으면은 그냥 고소득 신혼부부들이 청약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소득 기준을 둬서 그거를 실제 사갈 수 있는 사람 못 사가게 하고 그냥 부모가 잘 사는 일반 소득 가구들만 가져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진짜 금수저 특공이죠. 이게 금수저 특공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만지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주택을 줘야 되니까 이 청약 특공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음모론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찐 무주택자인 4050 세대는 현 청약 제도에서는 완전히 버려지고 있는데, 자,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이 있죠, 주택 공급은. 근데 공공 분양은 85% 이상을 특공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구성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50% 이상을 특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에서는 15%만 일반 분양이고 민간에서는 40%대만 일반 분양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공은 소득, 자산 기준 등등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공공의 일반 분양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거니까 15%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민간의 일반 분양이 40 몇 % 되는데 이 민간에 있는 일반 분양은 가점제, 우리가 말하는 청약 가점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청약 가점제는 80년대에 만들어진 가점이라서 당시 기준으로 7인 가족이 만점입니다. 7인은 부부가 자녀가 3명인데 양가 부모 1명씩 사이좋게 모셨을 때, 그러니까 아니면 한쪽 2명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 7인 가족이라는 거는 3명의 자녀를 낳고 부모 2명을 모시는 소위 효자효녀 가구 되겠습니다. 80년대는 이랬죠. 우리 집도 자녀가 많은데. 근데 요즘에는 한국 가구 구성원 평균이 2.4명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7인 가족 만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 2명을 낳은 것도 나름 성실한 가구거든요. 성실한 가구인데 한 명당 5점이다 보니까 7인 84점, 6인 79점, 5인 74점, 4인 69점이 만점입니다. 즉 4인 가족은 70점을 영원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 핵심지에서 공급하는 이런 주택들의 당첨 커트라인을 보니까 70점대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4050으로 자녀 2명 키우면서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은 자기는 앞으로 영원히 69점이 그 상한 점수인데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 서류상으로 부양해가지고 그래서 5인 가족을 만들어서 74점을 해가지고 청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포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내내 하다 보니까 저는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영상에도 했지만은 핵심 뭐냐면은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넓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 17년이다 이런 게 아니라 무주택 기간 30년으로 만들어가지고 30년 1년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점수 올라가게 하면 상한 점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은 4인 가족은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4인 가족 무주택을 오랜 기간 지속한 4050은 점수 캡이 생겨요. 69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 근데 금수저 2030은 아까 제 특공으로 서초 강남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무주택인데 7인 가구. 무주택인데 7인 가구는 좀 심했고 6인 가구. 6인 무주택 가구들은 받는다는 거죠. 이거 받아간다는 건데, 이야, 이게 진짜. 그래서 사실은 현재의 청약제도는 대가족 선발대회이거나요. 근데 여러분, 대가족이려면은 이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족 선발대회거나 금수저 선발대회입니다. 이것도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청약제도는 뭐다?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청약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국토부 장관 그 국회 감사가 있죠. 국감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청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청약 제도만 골마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바꿀 생각을 안 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게으른 국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게으른 국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제도 시스템 미비를 지적하거나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왜 고쳤냐, 다음 정권 때 조사꾸를 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못 버티는 그거를 그냥 소위 모난돌이 정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다이내믹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다이내믹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저는 그게 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이 늙은 게 아니라 그 다이내믹이 사라졌을 때가 진짜 늙어가는 건데, 한국이 정말 이렇게 늙어가는 그런 공무원의 국가가 되고 있다. 아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